이 메르스 문제 말이에요. 예, 메르스 문제.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방송을 못할 때였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메르스 그 격리자한테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라는, 그 누구냐? 누구의 주장이야? 새누리당인가 정부인가 누군가 그 메르스 격리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안을 논의를 하다가 걸렸어. 새누리 의원 맞지? 그 뉴스 좀 갖고 와요. 예. 미친 것 같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솔직히,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게, 왜 그 제주도 3박 4일인가 4박 5일 갔다 온 환자가, 뭐, 격리자였는데, 격리 뚫고 나가가지고,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다 퍼뜨려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전혀 증상을 못 느끼고 격리자인지도 모르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갔다 올 때까지 어떤 미세한 증상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해주니까 항의한 건데, 그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격리자들이 막 마음껏 돌아다닌다는 둥, 그러면서 이 사실은 그러면 그 메르스의 격리잖아. 메르스의 감염자나, 이 메르스의 격리자나 감염자는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야. 누구에 의한 피해자? 정부 보건당국의 무능의 피해자라고. 맨 처음부터 그 병원에서 그 메르스 의심이 난다. 메르스 의심이라고 첫 번째 환자를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메르스 아니라고, 메르스일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6일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를 늘렸잖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메르스에 감염이 됐거나, 메르스에 확진을 받았거나, 메르스를 치료받고 나은 완치자이거나, 혹은 격리자이거나, 모두 피해자예요. 정부의 보건당국의 무능으로 인한 피해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 지난주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흘렀냐 하면, 이 피해자를 가해자 만드는 거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하지도 않았어. 그죠? 정정하지도 않고, 지금 메르스의 사망자는 오늘까지 33명? 메르스 사망자가 33명이에요? 이제 찾아볼 수도 없어.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인지, 환자가 몇 명인지 찾아볼 수도 없어. 관련 뉴스도 사라졌어. 뭐 한겨레하고 경향에서 조금 내고 있는데, 거의 뭐 메인에서 안 다루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라지니까. 예,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 어느 당인지 왜 안 나와? 어느 당인지 왜 안 나와? 새누리당인가봐. 그지? 예, 만약에 새정치연합 의원이면 새정연 누구누구 법안 발의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당 이름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저거는 새누리당 의원이 틀림없어. 쟤네들이 늘 그래요. 그 새정치연합 의원이면 반드시 당명을 써. 반드시 당명을 쓰고, 내가 심지어 얼마나 웃긴. 며칠 전부터 어떤 미친놈이, 우리 남편이 서울 시의원이잖아. 새정치연합 시의원인데, 우리 신랑이 더럽대는 거야. 뭐가 더럽니? 그랬더니, 그 새정치연합에 왜 김영식이라고, 살인 무슨 교사 혐의, 살인 교사 혐의로 지금 형 살고 있는 김영식이랑 동기라고. 같은 당 소속의 동기라고. 그래서 더럽대. 아이, 나 이거.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 전체는 어떡할 건데. 한동안은 또 우리 남편이 구의원을 하면서 조례 발의를 안 했다고, 그러면서 막 또 욕지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도봉구 의회에 가서,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그 자료를 내놔라. 우리 신랑은 도봉구 의회에 가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조례와 전체 도봉구의 조례가 얼마이고, 그 중에 자기가 한 게 얼마인지 싹 데이터를 뽑아왔어. 한마디만 더 해라,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 얘기에 쏙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살인교사 혐의 김영식이랑 같은 동기라고. 그럼 전국의 70년생은 싹 죽어야 되겠네? 전국의 70년생은 싹 죽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하고 진짜. 그러면서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까지 이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탁 쓰는 걸 보면 새정치연합 쪽 사람이 잘못하면 가령 이제 이름이 뭐 김갑돌이다. 그럼 김갑돌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김갑돌이가 잘못하면 당명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김갑돌이라고 써. 근데 만약에 새정치연합에 김갑돌이가 사고를 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김갑돌 이름 빼고 새정연 의원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써. 아니면 야당 의원 뇌물수수 혐의. 아니 야당 의원에 130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 이름을 쓰면 될 거 아니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라는 얘기 안 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그런데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거잖아. 그럼 한 놈의 이름을 밝히면 되는데 반드시 야당 의원 아니면 새정연 의원 이렇게 써. 이름을 안 밝히고. 심지어는 지방의원이 저 시골에 무슨 지방의원이 잘못하잖아. 그러면 새정연 기초의원 이렇게 얘기해. 새정연 기초의원 수천 명이야. 그 중에 그러면 새정연 기초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새정연 기초의원 모두가 의심받는 거야. 이놈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새누리당 쪽 의원이 잘못하면 동네 이름으로 얘기해. 동네 이름으로 딱 후려치고 그러면서 안 가르쳐줘. 그런데 옛날에 그 이숙정이라는 민도당 의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왜 우리 집으로 자꾸 선물 보내냐고 행패를 부렸을 때 그때는 민노당 이숙정. 당명과 이름까지 다 밝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놈의 새끼들이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안상수가 보온병 들고 설쳤을 때 그걸 한나라당 당대표라고 안 했다니까. 한나라당 당대표 안상수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안상수 그렇게 써.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요 가리는 거야. 아주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한 놈이 잘못돼도 싸잡아서 욕하고 말이야. 좌우지간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메르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보도를 막 하더니 이제 유승민으로 갈아타가지고 메르스 얘기는 사라졌어. 그래서 찾아봐야 돼. 지금 메르스 사망자 몇 명이에요?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는 몇 명인지. 아마 사망자는 못 숨길 거야. 확진자는 어떤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180 몇 명의 환자 중에 33명 맞군요. 180 몇 명의 환자 중에 90명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거고 그 삼성의료원이 사건 초기에 정부 보건당국에서 삼성의료원으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야. 보안요원을 내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메르스 환자 절반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왔어. 삼성의료원과 관계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삼성의료원이 소위 정부에서 초기에 역학조사를 하러 갔는데 보건당국 관계자들 못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 책임 누가 질 거야? 다 삼성의료원이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삼성의료원이 원격 진료하고 있다며. 삼성의료원 부분 폐쇄 무기한으로 연장이라고 해놓고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원격 진료하고 있어. 삼성의료원에만 연장해 준 거야. 예, 원격 진료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지금 평택성모병원이 사건 초기에 평택성모병원이었나? 어떤 병원이 사건 초기에 코호트 격리 수준, 한마디로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그런 수준의 격리를 하겠다라고 정부에게 요청했는데 정부가 불허했다며. 그래놓고 정부의 변명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코호트 개념이라는 게 없었다. 왜 없었겠어? 정부 당국이 몰랐겠지. 박근혜 정부가 몰랐을 뿐이지 코호트 격리라는 거를 병원이 요구했는데 그게 6월 말 기사야. 6월 마지막 주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그러니까 6월 넷째 주 말에 나온 기사이고, 그리고 이 5월 말에 그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병동 폐쇄 조치를 하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가 불허를 해서 내부 사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병원을 문 닫은 거야. 그게 병원 자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 삼성의료원 문제도 그랬지? 지금 이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의 모든 비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평택성모병원이네.
평택 성모병원이 5월 말에 코호트 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 예. 이 지금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요. 죽은 사람이 33명이야. 그 다음에 지금 메르스 환자에서 완치된 사람 있잖아. 완치된 사람들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왜냐? 완치된 사람들은 전염은 더 이상 시키질 않지만 그 자신들이 치명상을 입은 거야. 이게 이 메르스가 폐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파괴된 폐는 재생이 안 된대요. 그러니 메르스를 한번 앓고 완치된 사람도 사실 건강하게 삶을 살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정부에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고 격리자가 늘어났고 감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인데 또 책임 안 지고 그냥 유후성으로 덮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률 문제 있다. 치사율이 문제 있다. 그 환자 전체 중에 182명 중에 33명으로 사망률을 계산하는 거 잘못됐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어? 완치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를 더해서 그걸 분모로 삼고 그 중에 사망자 숫자 그게 치사율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오더만 그걸 치명률이라는데 전문 용어로 치명률 예. 그 치명률인가 한번 찾아봐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 치사율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다. 일부러 사망률을 축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메르스 환자 중에 지병이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러니까 메르스 확진자 3분의 1이 지병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치명률. 예. 자, 요거 한번 같이 읽고 갑시다. 예. 노컷 요 뉴스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메르스 치사율 18%라지만 따져보면 30% 넘어. 환자와 사망자 시점이 달라 모순. 오차 감안해도 실제 치명률은 20대 중반 넘어. 무슨 얘기냐. 메르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치사율도 치솟고 있지만 실제 치사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보건당국이 꼼수를 부려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치명률은 특정 질병에 걸린 전체 환자 중에서 그 병으로 숨진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 의학 용어로 흔히 부르는 치사율과 같은 개념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만 해도 보건당국은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10%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국 발표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이게 6월 30일 기사예요. 메르스 환자는 182명,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33명이므로 치명률은 무려 18.1%에 이른다. 문제는 실질적인 치명률은 메르스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확진자 182명 가운데 이미 숨진 33명 이외에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없지 않은데도 당국이 애써 이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들이 감염된 후 숨질 때까지 기간에 추가로 감염된 환자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숨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신규 환자들은 치명률을 계산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모두 완치를 가정해 생존자로 계산된다. 이런 모순 때문에 매일매일 발표되는 치명률은 실질적인 치명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이 오차를 감안해 치명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사망자인 33명이 메르스 환자가 됐을 당시에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의 경우 감염일부터 사망일까지 20일가량 걸렸다. 당시 확진자가 108명인 걸 감안해서 계산하면 치명률은 당국 발표대로 18.1%가 아닌 30.6%로 10%포인트 넘게 껑충 뛰어오른다. 사망자의 감염일 대신
증상 발현인을 기준으로 삼아봐도 사망일까지 약 14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난 16일 확진자 수인 154명을 놓고 계산하면 20.7%나 된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매일 제공하는 치명률은 확진자와 사망자 당일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작한 2차 메르스 유행 당시 감염 진단된 환자 중에도 중환자가 많다며 남아있는 59명의 치료 환자 가운데 14명이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률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보건당국에서 첫 번째는 이 치명률, 한마디로 이 환자가 사망할 확률에 대해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메르스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 지병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망자 중에 3분의 1가량이 지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3명의 사망자 중에 3분의 1가량이 지병이 없고 나이도 40, 50대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까지 초기에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우리는 그걸 믿고 걱정 안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결국 이제 메르스 치명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정부에서 왜 이렇게 그 초기 대응이 안 됐을까? 정확한 그 메르스 대응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뭐 보건당국의 중요한 기무주 그 관련 뉴스 좀 찾아봐. 보건당국 관련해서 중요한 기무주란 사람이, 왜 박근혜가 그랬잖아. 뭐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 다음에 실제로 기무주가 나타나고 도와줬다고. 아이, 이거 어떡하나. 예. 또 중계방이 또 막 생겼어. 그 기무주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왜 보건당국이 초기에 정부가 강경하게 못 나갔나 보니까 정부 무슨 프로젝트 690억짜리 그 기사 좀 찾아봐봐. 그 기무주란 사람이 기무주인가? 하여튼 정부 보건당국에 굉장히 초동 대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 저기 했다니까요. 690억 정부 예산으로 뭘 딱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 기무주 맞아요? 예,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거. 기무주라는 사람이 실제로 초기에 당사자로서, 당국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내렸어야 됐는데, 방역 실패 기무주 교수 690억 정부 용역 사업 진행 중이었다. 그래, 요 기사.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그동안 또 내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더니만 얘네들이 또 대충 또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메르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메르스 뉴스를 안 하려고 했던 게 너무 국민들이 막 불안 초조해 하니까. 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홈페이지 사이트 관리를 잘 못하지? 아니 제목이 왜 이렇게 등신처럼 나와? 방역 실패 기무주 교수 690억 정부 용역 사업 진행 중이었다. 요런 거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딱 모아서 써주지. 정부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방역 관리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온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국무총리 메르스 특보로 임명된 뒤 방역 실패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전문가한테 방역 폐쇄권 등 더 큰 권한을 주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김 교수가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국내 메르스 상황 분석 논문을 준비 중인 사실이 확인돼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학회 임원은 우리가 서둘러 논문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나 역학자, 질병관리본부 등이 먼저 논문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우주 교수님이 메르스의 현재까지의 유행 현황과 임상 양상에 대한 논문을 서둘러 작성해 저명한 학술지에 투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 임원은 교신 저자는 김우주 이사장님이 맡는다라고 덧붙였다. 교신 저자는 공동 집필한 논문의 총괄 책임자로 논문 전체를 설계하고 수정하는 책임을 맡는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정부의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민간인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과 함께 메르스 특보로 임명돼 정부 방역대책 책임을 나눠 맡고 있다. 전문가지만 동시에 차관급 행정 책임자인 셈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제학계가 국내 메르스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학계가 서둘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책임자가 이런 상황에서 학자로서의 욕심을 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민관합동대책반의 공동위원장으로서 학술 자문을 도맡아온 김 교수한테 방역 실패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5월 31일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전문적인 소견을 발표해왔지만 방역의 결정적 계기마다 경직된 기준을 내놔서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컨대 김 교수는 메르스 노출병원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해 애초 병원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태도였는데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병원 명단 공개 방침을 정한 뒤엔 지금이야말로 병원을 공개할 적기라고 말했다. 세모자 사건이 무슨 방송할 거리가 돼? 가서 경찰에 신고나 해! 이에 대해 김 교수가 정부한테서 수백억 원대에 이거 봐.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세모자 얘기하고 앉아있잖아. 이 중요한 김우주 얘기하고 있는데 690억의 정부 용역을 정부에서 돈 받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세모자 이야기는 뉴스 하셨나요? 이러고 와있어. 누군데? 누가 또 이렇게 이분 빨갱이인가요? 내가 왜 빨갱이야? 저기 빨갱이는 청와대 가서 찾아봐. 빨갱이 딸이 지금 그 청와대에 앉아있으니까. 자, 이거 봐봐요. 자, 그래서 자, 예컨대 김 교수는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읽어줄게요. 예. 이 새끼들 와갖고 이게 쓸데없이 그냥, 방송 방해질이야. 예, 얼리고, 제가 중요하게 읽어드릴게요. 예. 김 교수는 메르스 노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여부와 관련해 애초에는 병원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태도를 6월 30일까지 가졌는데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지침에 따라 병원 명단 공개 방침을 정한 뒤에는 지금이야말로 병원을 공개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메르스 매뉴얼에 보면 정부의 보건당국 매뉴얼에 보면 아무도 몰랐던 그 매뉴얼 거기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병원은 초기부터 공개해야 된다. 초기부터 모든 병원과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뻘짓거리 했다는 거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막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사실은 이 김 교수가 정부한테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 용역을 수지하고 있는 처지여서 적극적으로 쓴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정부로부터 690억을 받고 정부로부터 690억 원을 받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김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정부가 발주한 2010년부터 16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단장으로 선정돼 690억 원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9년 지출한 감염병 관리 전체 예산보다 큰 액수다. 이 사업단장 자격으로 김 교수는 2010년 구성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을 맡아오기도 했다.
사실상 방역대책의 이해관계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파트너이자 이를 막지 못한 감염학계가 초기에 병원 정보 공개를 막아 사태를 확산시켰고 이후에도 실책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키웠다고 짚었다. 정부가 감염학계를 중심으로 꾸린 민간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문제도 꼽힌다. 자, 이 위에는 김우준이라는 사람이 제때에 메르스 대응을 못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정부에서 돈 받고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제대로 다그치지 못했다. 전문가답게. 지금부터 나온 얘기 또 다른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감염학계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청와대는 8일 박근혜 지시로 김호주 교수를 팀장으로 하는 즉각 대응팀을 꾸렸다. 이 팀에는 감염내과 교수들만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내 메르스 발생 당시 영국의 공중보건이 감염병 발생 관리팀에 상시 참여해야 되는 관계자로 역학, 소통, 공중보건, 환경보건, 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꼽은 것과 대비된다. 그러니까 이 메르스라는 게, 메르스가 지금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 같은 데에서는 역학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전문가, 공중보건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 바이러스학 전문가 등을 가지고 이 대응팀을 꾸리는데 우리나라는 감염내과 교수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재욱 대한의협 연구소장은 감염내과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 현장에서 치료를 맡는 이들이다. 방역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의 즉각 대응팀이 방역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부의 즉각 대응팀이 방역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방역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우주 교수는 이런 지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내 상황에 관심이 많아 연구를 서두른 것일 뿐 교신 저자를 욕심낸 건 아니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난 앞에 민관 따로 없이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감염학계가 총동원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선 사태 종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로만? 말로만? 나이 처먹고 이런 방송하고 싶나? 왜 그래?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도 하시는데. 정부, 삼성병원이 현장 조사를 막았다. 삼성은 사실 무근이다. 그럼 정부 삼성 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도 삼성 책임 가지고 또 논란 중이야? 이 정부가 삼성이 현장 조사를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가 삼성 측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또 비난하고 있대. 보름이 넘도록 재분석을 외면 메르스 변이 숨기나 미국 CDC에도 미국 CDC에도 초기에 어디 갔어? 초기 완치자 검체만 제공하고 앞뒤 안 맞는 해명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대. 잠깐만요. 일단 삼성병원은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삼성병원이 얘기했다는 건 들었는데 정말로 사실 무근일까? 정부가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초동 현장조사를 맡고 제대로 된 응급실 환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삼성서울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서울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책임 소재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발빠르게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보건당국 핵심 관계자는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월 29일 밤 14번째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 기피 3명의 역학조사관이 현장을 찾았지만
병원 보안요원이 이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다며 자정에 넘어서야 역학조사팀이 14번째 환자 가족과 면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음 날인 30일에도 병원 측은 윗선과 상의해야 응급실 환자 명단을 줄 수 있지 그냥은 줄 수 없다며 명단을 건네주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 6월 1일에서야 자체적으로 정리한 접촉관리자 190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명단은 연락처도 없이 응급실 환자 입퇴원 기록만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틀 뒤 3일 678명의 정보가 담긴 2차 명단이 왔지만 역시 연락처가 절반밖에 없는 부실한 명단이었다며 그날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인 35번째 환자가 확진됐는데 이 환자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메르스 2차 확산은 전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측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자, 이 35번째 환자 건으로 좌우지간 이 메르스를 공개 대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에 대해 경향에 5월 29일부터 보건당국 역학조사팀과 협조하면서 관리자 명단을 작성했다며 병원이 역학조사팀 진입을 막았다거나 제대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서울병원의 오만한 자세가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워놓은 셈이라며 삼성서울병원 측을 질타했다. 이어 화살을 정부로 돌려 그렇다고 보건당국이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삼성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것은 매우 비겁한 처사라면서 오히려 보건당국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때 삼성서울병원 측은 역학조사관을 막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라며 지금은 메르스 진압이 우선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으로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메르스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삼성이 초기에 그 대응을 잘 안 했다,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했다라는 정부 주장이 나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당 말대로 이건 야당 말대로 지금 이제까지 이 메르스에 대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누구에게 덮어씌우는 삼성에게만 다 덮어씌우고 지금 떨이하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름이 넘도록 재분석 외면. 이건 뭐야? 메르스 변이 숨기나. 미 CDC에도 초기 완치자 검체만 제공하고 앞뒤 안 맞는 해명만 하고 있대요. 보건당국이 메르스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보냈던 검체가 전염력과 증상이 약한 환자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변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가령 시기별로 5일에 한 번씩 낸다든가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났으니 그 변이를 보려면 중간 정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이 초기 환자 것만 보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다양한 검체를 보내지 않고 증세가 약한 사람들 것만 냈다는 거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낸 검체 2건이 모두 2번 환자의 것이라고 밝혔다. 왜? 1번 환자의 부인. 2번 환자는 국내 최초 환자의 아내로 지난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가장 먼저 완치돼서 지난 6일 퇴원했다. 이틀 후 등장한 일명 슈퍼 전파자들이 강력하고 빠른 전염력을 보여주면서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지난 9일부터 닷새간 방한했던 WHO 조사단 역시 활동 경과를 보고하면서 변이 여부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했을 정도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당국은 국립보건연구원에 2번 환자의 검체를 보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행한 바이러스와 99%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변이는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14번, 15번, 16번 환자 등이 전파 양상이 남달랐던 환자들이 검체를 분석해야 변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발표 열흘 만인 지난달 16일 보건당국도
16일 보건당국도 14번과 16번 환자 등 전파 양상이 남달랐던 환자들의 검체를 분석해야 변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잠깐만. 환자들의 바이러스도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참 말 어렵게 쓰죠. 한마디로 지금 변이 없다던 초기의 주장에서 후퇴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당국은 그 이후로 보름이 지나도록 재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환경점검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환자 이후로 추가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실토했다. 당국은 특히 공언했던 해외 검사 의뢰를 지속적으로 미뤄온 것도 모자라 WHO 등의 압박 끝에 뒤늦게 의뢰하면서도 입원 환자의 검체를 보냈음을 시인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지영미 센터장은 국제사회에서 가능하면 빨리 분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며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센터장은 국립보건원 쪽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라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지랄을 한다. 국립보건원 쪽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라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귀중하면 네 몸속에 보관을 해. 그렇게 귀중한 자료라서 보내고 싶지 않았으면 네 몸속에 보관을 해. 이 전염병 데이터를 진짜 내가 목 때문에 야! 하지만 정은경 반장은 이날 국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1차로 다 분석을 했다며 분석한 해독 정보는 외국의 사이트에 이미 올려져 있어 누구나 다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씨발 초기에 이번 거 오픈하면 뭐하냐고! 따라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해독 정보인 입원 환자의 검체를 다시 CDC에 보낸 당국의 행태를 두고 논란과 의혹이 일전망이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내가 6월 둘째 주였나? 예. 내가 6월 둘째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투명하지 못한 태도가 메르스에 대한 괴담을 끊임없이 재생산할 거다.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거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내가 그 얘기했던 기억나죠? 내가 그 얘기했던 기억나지? 결국은 이 자기네들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야. 자, 메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잠깐 버퍼 있었어요. 결국 이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을 못했다라는 정부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또 남 탓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니까 유승민 나쁜 놈이야! 제가 배신자야! 그러면서 또 딴 데 가르치고 있는 거야. 또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진상조사 안 하고 은폐 조작했잖아. 은폐 조작하려고 그러잖아. 그걸 막 지적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국회법 개정안 얘기가 왜 나왔어? 자, 세월호 문제 터졌다. 정부에서 대응 못했다. 304명 죽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 계속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만드니까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개정을 하려니까 또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야. 그러면서 지금 이 난리로 작년에 사고 친 걸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피워가지고 지금 메르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못 진 문제를 또 구렁이 담는 듯이 또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가관이야. 박근혜가 나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해. 맨날 박근혜는 맨날 망치고 있는 왜 박근혜 욕만 하느냐. 박근혜가 계속 잘못하기만 했냐.
잘한 건 하나도 없냐? 잘한 게 있다니까.